안녕하세요. 5월 17일 토요일 뉴스캐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FDA가 최초로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를 승인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피 검사만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미 하원 공화당의 예산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대학생 절반 이상이 등록금 지원금을 줄이게 됩니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인정하면서 주요 부처 공무원 수십만 명이 노조권을 잃게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구조조정기구 도지 개입으로 사회보장청은 업무 혼란과 민원 폭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며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 혼선과 말더듬이 다시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조기 퇴직이 확산되며 연방정부 핵심 인력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알리바바와 AI 제휴에 나서자 미국 정부는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나무가 차량을 덮치며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중범죄 혐의 수감자 7명이 탈옥에 도주 중입니다. 일부 직원의 내부 공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투자 상위자들과의 만찬이 예정된 가운데 외국 자금의 정책 접근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진단 방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미국 FDA가 뇌 속 단백질 플라크를 혈액으로 확인하는 새로운 진단 검사를 공식 승인했는데요. 이제는 고통스럽고 번거로운 척수천자나 고가의 뇌 스캔 없이도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아람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FDA가 이번에 승인한 검사는 루미펄스라는 이름의 혈액 검사입니다. 일본의 후지레 비오사가 개발한 이 검사는 혈액 속 단백질을 분석해 알츠하이머의 주요 지표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이 물질은 뇌에 쌓이며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츠하이머 진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뇌 스캔이나 척수 검사 등 고비용 고위험 검사가 필요했잖아요. 맞습니다. 기존 진단법은 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반면 루미펄스는 간단한 혈액 채취만으로 위험 없이 진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검사는 55세 이상, 인지 저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허용되었으며 실제 임상에서도 정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양성 판정의 91.7%는 실제로 뇌 속의 플라크가 확인되었고 음성 결과 역시 97% 이상 일치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기억력 저하나 혼란 증상을 느끼면 먼저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방문합니다. 이제는 1차 진료에서도 이 혈액 검사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츠하이머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더 많은 환자가 조기에 신경과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다만 아직 치료제가 완벽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FDA는 아밀로이드 제거를 목표로 하는 치료제 3가지를 승인했지만 모두 병의 진행을 소폭 늦추는 수준일 뿐 완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의 존재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나 삶의 방식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재로선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HTC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의 문턱이 낮아진다는 소식이 반갑네요. 이아람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제도인 펠그랜트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진행 중인 예산 조정안에 따라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받는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미정 리포터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현재 펠그랜트는 연소득 6만 달러 이하 가정 출신의 대학생 약 700만 명에게 최대 연간 7,395달러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이 추진 중인 새 예산안에는 펠그랜트 지급 조건을 더 엄격히 강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 학기 12학점 이상 수강하면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15학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의회 예산처는 전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며 약 10%는 아예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학점 기준을 높이면 학생들이 빨리 졸업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화당은 졸업률 향상을 위해 최소 학점 기준을 높이자는 입장이지만 많은 학생들은 학업 외에도 일을 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간 여유가 없는 학생들은 학점을 늘리기보다 차라리 학자금 대출을 택하거나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는 이번 변화가 학생들에게 부채 또는 탈락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펠그랜트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을 텐데 이번 조치가 어디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해당 법안은 하원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정책 조정이 예상되고 있고 최근 하원에서도 예산 삭감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절차 표결이 무산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부자 감세를 위한 희생양 찾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저지를 예고한 만큼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피해는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군요. 유미정 리포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항소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효력을 얻게 되면서 재무부, 국방부, 국무부, 법무부 등 주요 부처의 공무원 약 3분의 2가 노조 결성과 교섭권을 잃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기관에는 노조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해고를 쉽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도지가 사회보장청의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했지만 전화 민원 지연, 인력 감축, 예산 동결 등으로 업무는 오히려 마비되고 있습니다. 전화 사기 방지용 3일 대기 제도는 실효성 없이 폐지됐고 일부 직원은 사비로 사무용품과 냉장고까지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신임 국장 비시나노는 도지의 과도한 개입에 우려를 표하며 영향력 축소를 시도 중입니다. 2023년 특검 조사 중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며 그가 아들 보의 사망 시기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긴 침묵과 말더듬을 반복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공개된 녹취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음성이지만 실제 녹음이 공개되며 인지력 논란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적극 공격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선 준비 과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기 퇴직 유도 정책으로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정부를 떠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FAA, 재무부 등 핵심 기관에서 수십 년 경력의 고위 간부와 전문 인력들이 대거 사직하거나 해임됐고 일부는 트럼프의 정치직 전환 추진에 대한 우려 속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정부 기능에 심장부를 이루어온 이들 중 다수는 자신만의 전문 영역에서 수십 년을 쌓아온 무명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집단 이탈은 단순한 인력 유실을 넘어 정책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중국 내 아이폰에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알리바바와 협력하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하원은 애플의 제휴 조건과 데이터 공유 여부를 질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제휴가 중국 AI 기술 발전과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알리바바와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속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7% 오른 5,958.38포인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8% 상승한 42,654.7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5% 오른 19,211.10포인트를 기록했으며 S&P와 나스닥 모두 이번 주 5에서 7%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한 주간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1399.12원으로 전일과 같은 수준에서 보합 마감하여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오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강한 뇌우가 몰아치며 나무가 차량 위로 쓰러져 2명이 숨졌습니다. 우드론 지역 프라이 로드에서 나무에 깔린 차량 안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웨이 인근에서도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페어팩스 남부와 알렉산드리아 북부를 강타하며 지역 내 2만 9천 가구 이상 정전 피해를 입혔고 도로와 건물 차량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루이지아나주 뉴올리언스 감옥에서 어제 새벽 수감자 7명이 탈옥해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이들은 감옥 내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정황이 있으며 일부는 살인, 강도 등 중범죄 혐의로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옥 내부 화장실 뒤에 사전 절단된 벽면을 통해 빠져나온 이들은 이불을 이용해 철조망을 넘고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탈출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도 신고가 지연되며 보안 허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루이지아나 주정부는 제보자에게 $5,000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밈코인 보유 상위 220명에게 골프장 만찬을 약속하자 중국 동남아 투자자들이 수백억 원어치 코인을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측은 $3,000만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고 정체불명의 투자자들이 대통령과 직접 접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만찬을 두고 외국 자금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오늘 샘을 발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